성공을 꿈꾸는 청년들도 도전이 필요한 우리 아빠도 열정이 가득한 예술인도 얼마든지 기회를 가져. 마음은 청춘 우리 할머니도 일하고 싶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막둥이 강아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우리 모두 다 기회를 가지는 여기 오늘의 혁신 더 나은 미래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가 기회로 더 많은 기회가 더 고른 기회로 더 나은 기회를 더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도 도전이 필요한 우리 아빠도 열정이 가득한 예술인도 얼마든지 기회를 가져. 마음은 청춘 우리 할머니도 일하고 싶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막둥이 강아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우리 모두 다 기회를 가지는 여기 오늘의 혁신 더 나은 미래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가 기회로 더 많은 기회가 더 고른 기회로 더 나은 기회를 더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도 도전이 필요한 우리 아빠도 열정이 가득한 예술인도 얼마든지 기회를 가져. 마음은 청춘 우리 할머니도 일하고 싶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막둥이 강아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우리 모두 다 기회를 가지는 여기 오늘의 혁신 더 나은 미래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가 기회로 더 많은 기회가 더 고른 기회로 더 나은 기회를 더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도 도전이 필요한 우리 아빠도 열정이 가득한 예술인도 얼마든지 기회를 가져. 마음은 청춘 우리 할머니도 일하고 싶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막둥이 강아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우리 모두 다 기회를 가지는 여기 오늘의 혁신 더 나은 미래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가 기회로 더 많은 기회가 더 고른 기회로 더 나은 기회를 더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도 도전이 필요한 우리 아빠도 열정이 가득한 예술인도 얼마든지 기회를 가져. 마음은 청춘 우리 할머니도 일하고 싶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막둥이 강아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도 도전이 필요한 우리 아빠도 열정이 가득한 예술인도 얼마든지 기회를 가져 마음은 청춘 우리 할머니도 일하고 싶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막둥이 강아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우리 모두 다 기회를 가지는 여기 오늘의 혁신 더 나은 미래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가 기회로 더 많은 기회가 더 고른 기회로 더 나은 기회를 더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도 도전이 필요한 우리 아빠도 열정이 가득한 예술인도 얼마든지 기회를 가져 마음은 청춘 우리 할머니도 일하고 싶은 우리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은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인사 말씀, 기념사진 촬영, 비전 발표, 패널 대담 및 질의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청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내빈께서는 소개 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현 양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기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현효 시인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후석 경기도청 행정 2부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순택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공청회 발표자와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 주제 발표 및 좌장을 맡아주실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연구단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성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참석 내빈분들의 환영 및 축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및 축하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현 양주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바쁘신 중에도 우리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그 비전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오늘 이렇게 비전 공청회를 그 준비해 주신 우리 경기도 그 제2행정부지사 오우석 부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오늘 그 발표와 자장을 맡아주실 이정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연구단장님, 그리고 패널로 참여해주신 이영성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성순 시정혁신 자문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북부는 그동안 뭐 군사시설 보호법도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있고 뭐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그 여러 가지 그 중첩된 규제로 해서 하여튼 그 지역의 발전이 늦어졌고, 이러한 연구로 해서 경기 남부보다 상당히 지금 발전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그 설립은 그동안 우리 경기북부가 여러 가지로 그 불이익을 받았던 그 중첩된 그 규제들을 해제를 해서 우리 양주시나 우리 경기북부의 투자 여건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금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그 비전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우리 시의 그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셔서 하여튼 그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우리 양주 시민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가 돼서 양주가 앞으로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하는데 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오우석 부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보다 큰 꿈 가지시고 좋은 일들만 많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환영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주시의회 부의장 한상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주를 비롯한 저희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의 특별자치도 설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동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공감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저희 경기북부 발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고 북부 지역의 산재한 규제도 철폐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살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기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오래 일을 또 했고, 또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김포시가 또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가 무엇인가? 경기도는 우리 양주시에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정신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그 실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문 안에서 또 궁궐에서 뭐 성리학이 어떻고 사단이 어떻고 실정이 어떻고 이렇게 추상적인 논쟁을 할 때 우리 장흥에서 잠들어 계신 지봉 이수광 선생께서는 그 서구 열강 그때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소개하고 이런 대단한 선구자 역할을 하셨고요. 또 남양주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그걸 다 실학을 집대성하시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분도도 그렇고 또 지금 뭐 김포가 서울 편입되고 그런 것도 그렇고 결국은 경기 북부에 있는 경기 도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이런 아까 우리 뭐 성리학의 그런 논쟁보다도 지금 우리 이 경기 북부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 17개 경기 북부를 하나의 그 도로 치면 17개 시도 중에서 그 밑에서 두 번째 1인당 GRDP가 그렇고 정말 규제와 정말 어디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밤에 아프면 어디 갈 응급실도 없는 이런 현실이고 그래서 좀 미래 비전을 그러면은 지난번에 또 우리 저 국민의힘 그 워크숍에 가 보니까 그 김포시는 서울로 간다 그러고 또 고양시도 뭐 이렇게 뭐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남양주도 뭐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 저기 여기 양주, 포천, 의정부, 연천, 이런 동두천만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그건 안 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분도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 경기 북부가 도민들이 잘 살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이쪽에는 대기업 하나 20-30년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낙후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도가 되면 이렇게 좋다 하는 비전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 분도가 되면 양주에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그 공공의료원을 양주에다가 건립하시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뭐 남양주하고 뭐 경쟁도 시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양주에 그 정말 경기도에서 정말 중요하게 양주 테크노밸리를 설치를 해서 정말 여기에 첨단 대기업들도 다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 만들겠다고 경기도에서 했는데 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좀 노력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비전들을 좀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도도 뭐 기본적으로는 뭐 찬성하겠지만 그 분도가 되면 경기 북부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공감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이부 지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행정이부지사 오우석입니다. 오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청회를 양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여기 계신 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양주시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상민 시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북부에서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지지를 해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그 국민의힘 안기영 당협위원장님께서 오셔서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도로 분도를 하고,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경기 북부의 북도에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에 그 재정적 행정적 특례를 부여해서 뭐를 하려고 할까요? 첫째는 경기 북부에 가해지고 있는 중첩된 규제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 규제,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할까요? 경기북부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발전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칠 만한 도지사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경기북부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더라도 이 인프라는 만들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용물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관련되는 정치인분들이 열심히 일하세요. 하지만 내 손에 떡이 두 개가 들려있고 하나는 큰 떡이고 하나는 작은 떡, 하나는 10의 노력을 들여서 100의 성과가 나는 떡이고 하나는 100의 노력을 들여서 10의 성과를 내는 떡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쪽에 신경을 더 쓰게 돼요. 경기도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는 경기 남부에 더 사람들이 일을 집중하고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만드는 것은 경기북부의 주인을 만들어서 경기북부만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라고 해서 당장 규제가 풀리냐? 아닙니다.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지난 30년간 풀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규제들 거의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 규제 풀어달라고 시컷 얘기를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요. 경기도는 잘 살지 않느냐. 잘 사는 경기도에 규제를 풀어줘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고 산업단지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 저 지방은 더 못 살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 북부,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를 독립을 시켜서 여기가 균형 발전의 대상이고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규제를 풀고 발전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울시에 편입되면 두 가지가 좋은 게 있겠죠. 하나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서울 시민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자긍심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질 거고, 김포시나 서울 인근에 있는 시군이 서울시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의 주변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지방자치도 없는 거고 독자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심부인 서울을 위해서 봉사하는 외곽 조직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잠도 자고 문화도 즐기는 직주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 것입니다. 양주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양주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직장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나의 삶의 터전을 즐겁게 만들고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2시간, 한두 시간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잠만 자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기도와 서울시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주 시민들께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부지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공청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빈 여러분들과 참석자분들 그리고 발표자 패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에 앞서 간단히 구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선창하면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선창하면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외치겠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작은 기회가 하나 둘 모여가 모두의 가치로 Come with me and pay you come. 네, 그럼 이어서 이정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연구단장님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양주시가 그 속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확인차 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보시듯이 경기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의 인구가 361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3위의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도의 과정이 법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꼭 나가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특별자치도로서의 고도한 자치권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분도만 했을 때는 그러한 권한들을 부여받는 법적인 지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2개의 법률적 과정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그 자세하고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이 과정에서 경기 북부는 한수 이남이 발전하도록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줬고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는 국가기관 산업도 안 들어오고 이 군사시설 보호 규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수도권이니까 더 규제를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이제는 그런 안보 리스크도 어떻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국력도 신장이 됐으니 이제 경기 북부가 발전할 차례가 됐고 국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의 자치권을 가지고 특성화시켜서 발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좀 분리해서 발전하자. 근데 수도권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하겠다. 이런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경기 남부와 북부를 왜 분리를 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도민 1000분에게 이 북부와 남부의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발전한 수도권 이미지는 남부가 다 가져가 있고 북부는 DMZ, 평화, 생태, 안보, 군인. 자,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들, 좋은 어떤 문화시설들이 들어오는데 대단히 제한이 있고 인프라 투자에도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신성장 동력이 되고 앞으로 이 남북 협력이 중추지대가 되는 경기 북부로 만들어 가자는 굉장히 진취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이 이미지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북부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특별자치도의 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왜 그동안 경기 북부가 이 역차별을 받아왔고 소외되어 있는지, 왜 좋은 기업이 안 들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금년에 국가에서 2번에 걸쳐서 이 국가의 특화 산업단지, 미래 성장 산업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경기 북부는 한 번도 없죠. 금년에도 없고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상황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되면 여기 보시듯이 경상도, 전라도, 뭐 안동, 그 전 완주 이런 데도 다 특화산업단지를 지금 집어넣어서 국가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경기 북부의 전반적인 이런 환경을 보면 인프라,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미지, 규제 이러한 것들이 이 재정 자립도 이런 것들이 이러한 발전이 덜 됨으로 해서 다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발전 비전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특별자치도가 거기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데이터를 하나만 더 단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 GRDP는 지역의 생산이고 그 자체가 바로 지역에서 발생시키는 소득하고 비례합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18개를 지자체로 봤을 때 17번째고요. 이 경기 남부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수도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분명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발전시키게 되면 70%, 80%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남부와 동등한 지위에 있을 어떤 그런 데까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국가기관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에서의 글로벌 기업들, 그 기술 기업들이 경기 북부에 단 2개 있습니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경기 북부에 이런 그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주요한 어떤 입지 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이 노동력들, 그다음에 가용지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인프라 투자가 안 돼 있고 그런 이미지, 여기에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DMZ라는 자산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잠재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경기 북부에 기업들이 들어올까 해서 저희가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 16% 정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 북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양주도 상당수가 양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우선 점점 더 꺼져가는, 또 낮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전된 지역에 대한 투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 만들자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북부는 이 남북 접경 지역으로서 미래 한반도 경제권 또 동북아 경제권이 중심 지역으로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동북아의 국제 평화 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권한과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결과물들을 이 비수도권이 다른 지방과 나눠서 상생 발전하겠다는 그 세 가지 어떤 비전적 가치를 가지고 5개의 전략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장, 그래서 기업 유치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그다음에 규제 개선, 그다음에 평화, 접경 지대로서의 그 평화 자유지대화, 상생 발전 이런 5가지의 전략에 19개의 프로젝트들을 준비했고 80여 개의 아젠다들을 준비를 했고요. 각 그 시군별 과제까지 포함하면 120개 정도의 어떤 큰 과제, 가장 중요하고 시군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중요한 그런 과제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이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상세한 설명 드릴 텐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 9개의 이 산업 벨트를 만들고요. 양주시에도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경기 북부 혁신센터, 웰빙 헬스케어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양주시도 배치가 돼 있는데요. 상세한 거는 그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경기 북부의 특화 산업들은 보통 섬유, 가구 이런 것들입니다. 피어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하나.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유치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아주 시대적 트렌드, AI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바이오 그 기후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9개의 산업 벨트를 설정했고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위 말해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디지털 부문인데요. 양주시는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금 그 계획이 구상되어 있고요. 그 핵심은 양주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IT 첨단 전략산업 벨트에서 테크노밸리의 경기 북부의 어떤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산업의 어떤 고도화, 더불어서 새로운 IT 관련된 스타트업 생태계, 그다음에 앵커 기업 유치의 중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기 북부 산업이 어떤 중추 지역으로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파주 양주 라인을 그 가로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듯이 파주와 양주가 경기 북부의 제조업, 첨단 제조업의 핵심 지구로서 지금 전략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파주에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는데 그게 점점 모빌리티 산업이나 IT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주 해천 도시 첨단 산단이라든가 양주 테크노밸리들이 그 파주와 연결되는 그런 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어 나가고요. 점차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기업들이 모이고 기반이 만들어지면 경원축 전체를 양주를 포함한 전체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북부의 주요 산업단지들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아직은 기술 수준이 좀 열악한 영세한 산단들을 그 혁신적으로 만드는 스마트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관광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DMZ와 그다음에 이 한강, 이 북한강을 중심으로 이 관광 부분의 기능들을 설정했고요. 또 도시 지역들, 고양이나 의정부, 남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와 인구 변화 산업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산업인데 고양, 파주, 그다음에 연천, 구리 등이 이제 바이오 산업이 거점으로 육성을 했고요,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특히 양주의 경우에도 이 새로운 산단을 만들 때 이 신에너지, 에너지 사업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경제특구나 기회발전특구 또 수소 시범지구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탄소 중립 산단과 결합된 프로젝트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 북부 주민들께서 그 원하시는 인프라 부문입니다. 여기에 그 철도, 도로, GTX 등이 전체적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우선 GTX가 C 노선이 이 양주로 들어오시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이제 덕정에서 동둔천까지 연장을 하고, 또 하나는 덕정역에서 양주역까지 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밸리라는 어떤 중요한 거점 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죠. 더 키우고 양주역을 신설함으로 해서 그 지역을 좀 더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연장선, 다양한 연장선들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요. 7호선 연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망인데요. 핵심적인 도로망은 지금 연천 서울 고속도로가 이제 양주를 거치게 되면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기게 되고요. 1순환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1.5 순환도로를 통해서 그 이 가로망과 세로망의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는 계획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X역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혁신 거점, 또 문화와 소비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만드는 그런 광역 환승센터의 비즈니스 거점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양주의 어떤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발전이 거점을 하기 위해서 그 개발을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경기 북부에 많은, 또 양주에도 있는 그 미활용 군용지들을 활용을 활성화하는 특례 법안들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권역별 의료 거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반환공여구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 명문대학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의 혁신 기반과 교육 기반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가 되면 수도권 수정법에 대한 개정 사항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권역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그런 요구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수도권이란 이유로 기업에 대한 지원들에서 역차별로 돼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특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서 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이 25km로 이 70년대 이후에 2km 준 것에 그치고 있는데 대폭 줄이고 지자체장이 관할 부대장과 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특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법이 바로 여러 개의 국가가 정한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인데요.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 모든 법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 북부를 포함시키는 그런 특례들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네 번째 전략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 지역에 면세점도 만들고 관광을 담당하는 그런 그 경기 북부 평화도시 개발센터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자치 권한을 이양받는 그런 국제평화 자유도시 관련된 특례를 도입하고요. 여기에 유엔 기구 등을 유치를 해서 그 글로벌화된 지역으로 경기 북부가 아주 이 동북아에서 가장 글로벌화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여기에 법안을 담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법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적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인데요. 이러한 모든 성장의 과실들을 경기 북부가 그냥 혼자 이렇게 가지고 북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역과 그 과실의 일부를 지역과 나누고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런 계획들이 여기 보시듯이 모든 계획들이 다 담긴 도면이 여기에 보시듯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경기 북부가 하나의 거미줄 같이 촘촘하게 50개의 클러스터와 고속도로망, 철도들이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양주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까 그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경영권은 이 경기도에서 문화와 유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 강북 지역에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강남과 판교가 연결되듯이 서울 강북과 양주 경기 북부가 연결되는 그러한 그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기존 산업들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 경기 경영권이 전체적인 발전 방향이고요. 자, 첫 번째 양주 테크노밸리입니다. 전략 산업에서 융복합 R&D 연구단지를 구축함으로 해서 경기 북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또 스타트업 R&D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일산 테크노밸리와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테크노밸리를 육성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지역 산업이 섬유 가구 등 특화 산업을 IT 기계 산업과 연계해서 융복합 산업화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에서 가로축으로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모빌리티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산업, 미래의 자율차라든가 그 IT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이 테크노밸리와 미군 공여지 등을 포함한 지역들을 경제자유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입니다. GTX 덕정역이 지금 이제 여기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양주역을 신설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에서도 하나의 복합 환승센터. 그래서 경기 북부 경원축에 3개의 주요한 거점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역까지 의정부에서 18분, 양주역에서는 한 3, 4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교통망이고요. 도로망입니다. 세로축, 서울 연천 고속도로 1.5순환, 그다음에 동서 10축, 2순환도로 이러한 것들이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기 북부의 이 평화로를 3번 국도죠. 특화 사업을 통해서 아주 명소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원이 확충과 웰빙 헬스케어 센터 설립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고도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규제 부분은 반환공유구역 및 주변구역 활용 활성화 부분이고, 특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학 유치, 경제자유구역 유치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 개선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있어서의 경기 북부 지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이 계량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연간 다 이 사업들을 다 하나하나 다 추산을 해서 해보니까 연간 2.5조 원 정도의 그 시설 투자,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한 10조 원 정도의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년간 연간 12.5조, 17년간 213조 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 왼쪽에 보시는 게 KDI에서 전망을 토대로 한 경기 북부의 성장률은 연평균 2.22%입니다. 거기에 이런 계획을 했더니 연평균 3.33%, 1.11%포인트 증가하게 되고요. 한국 전체적으로는 1.64%에서 1.95%, 0.31%포인트의 성장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이 돈이 나오느냐. 경기 북부에 연간 평균 19.1조 원의 이 생산이 증가하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98조 원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수도권의 전체적으로 한 70%, 지방의 한 30% 정도의 그 생산이 배분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GRDP 증가하게 되면 연평균 14조 원 정도의 경기 북부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전체로는 80조 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북부 1인 주민 1인당 한 390만 원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의 이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되면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세가 그 경기 북부의 국세가 6조 원, 연평균 6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 한국에서 24조 원 정도 늘어나게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게 경기 북부로 떨어져 나가면 재정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계획이 유지가 되면 다 세수로 환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나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정 문제입니다. 이게 그 가난한 빈도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계획이 추진됐을 때 경기 북부만 6조, 한국에서 24조 원의 국세가 추가로 징수가 되면 연간 이 국세가 이 교부세, 지방에 지원된 교부세가 5조에서 6조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 중에서 1조 원 정도 가지고 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들 늘어나는 거 괜히 세금 부담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따져보면요. 경남이 경기 북부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경기 북부의 인구 비례, 경기도 그 공무원 중에서 경기 북부의 담당하는 공무원 수를 인구 비례로 보니까 경남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일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을 좀 늘리고 그만큼 효율을 강화시켜서 이런 GDP 증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효율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규제 완화 부분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분리함으로써 경기 북부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을 살린 그런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뭐 용이하다는 표현보다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업 유치 부분인데 아까 보신 그 계획들이 진행이 되면 인프라와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산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업이 이 수도권이 좋은 환경 350만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 리스크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지정학 리스크는 경기 북부만의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특성상 한국 전체적으로 다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기 북부가 안보를 위해서 거기는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건데 실제로 그 최근에 이 경기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이 55% 반대의 한 2배 이상 정도 되고요. 또 집중적으로 1200분이 공론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조사를 해보면 모른다는 이 조사가 보통 20% 이상 나오는데 그게 거의 없어집니다. 1%대로 줄어들거든요. 그게 대부분 찬성으로 가서 한 74% 정도까지로 공론화 결과 찬성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 특별자치도회가 공론화가 되면 상당히 지금 55%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주민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열의를 가져주시면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비전이 장밋빛이 아니라 진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연구단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연구단장님의 발표에 대한 패널분들의 대담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단상 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도 도전이 필요한 우리 아빠도 열정이 가득한 예술인도 얼마든지 기회를 가져 마음은 청춘 우리 할머니도 일하고 싶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막둥이 강아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네, 그럼 이정훈 연구단장님의 진행으로 패널분들과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이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양주시 시정혁신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기업을 운영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 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애정과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성순 대표님, 네, 오늘 모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기 북부 고향이 동두천이고 또 우리 양주와 이 경기 북부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시는 우리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지역경제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이영선 교수님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이성순 대표님부터 한 5, 6분 정도 해주시고 또 이영선 교수님 5, 6분 정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와 양주시 관계자분들과 또 발표해 주신 이정원 박사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양주시는 경기 북부의 본가이자 북부 균형 발전 핵심인 경원권 영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양주시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 구상에 있어서 양주시 세부 실행 전략은 양주시가 경기 북부의 행정, 문화, 교육, 산업, 경제의 중심 도시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자료에서 9대 산업벨트 50개 거점에 양주시는 약 5개의 거점 육성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주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개인적으로 전략적 산업 거점의 분포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나 그래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배치가 양주시가 좀 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경기교통공사와 연계한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서 다양한 국가 실증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의 구상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19페이지에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관광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원 축에 있어서 양주시만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와 박물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K 콘텐츠의 보고인 우리 양주시의 이 문화자원을 이 경원 축에서 이 빼고 이렇게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업 거점에 양주시를 포함시켜 발전시킨다면 생활 경제권이 하나인 경원축 발전에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서의 제안입니다. 사실 그 양주가 본가이지만 그 떼어내는 아픔을 통해서 사실 뭐 어느 거 하나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세월들을 지난 동안 보내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 합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양주시가 정말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주시 테크노밸리 인근을 중심으로 의정부의 녹양과 가능, 더 나아가 동두천과에 연계한 메가시티화 전략을 반영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구상안이 마무리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정부와 양주시 사이에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두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말 그 알토란 같은 요청을 해주셔서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요청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선 교수님. 예, 소개받은 이영석입니다. 사실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포함을 해서 이런 식의 모든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뭐 아까 부지사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일부 도시들의 서울 편입 뭐 논의도 그렇고 결국은 다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거기 선택을 하실 때 고민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저희들은 다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아주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행정국을 나눌 때 제시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교과서적인 논의입니다만 나름대로 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살고 있는 분들의 선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북부와 남부가 하나의 경기도라고 하는 행정권 안에 있으려고 하면 선호가 같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기 남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경기 북부도 같이 도움이 될까? 이거 했을 때 이거 안 좋은데 경기 북부 우리한테 안 좋은데 이거 경기 북부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몸으로 생각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경기 남부에 계신 분들께서 뭐 하실 때 경기 북부를 걱정하시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실지, 또 경기 북부에 계신 분들께서 생각할 때 경기 남부가 우리랑 생각이 같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외부 효과인데요. 외부 효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북부에서 뭐 이렇게 쓰레기를 뭐 또는 대기에다가 안 좋은 거 했을 때 그게 경기 남부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죠. 과연 그럴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쪼갤 때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두 개를 쪼갰을 때 너무 하나가 왜소해져서 너무 작아져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행정을 하고 뭐 살림살이를 꾸려 나갔을 때 최소한의 그 규모가 있는데 너무 작아지지 않을까 했을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선호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저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부를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예를 들어 예컨대 연천에서 뭐 한다 그랬을 때 또는 양주에서 뭐 한다 그랬을 때 그 파장에 저기 평택이라든가 안성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했을 때 쪼갠다고 해서 경기 북부가 대략 360만의 인구인데 우리 이정원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60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세 번째의 큰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교과서적인 세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따로 이제 떼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별도로 이제 행정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건 아까 부지사님께서 얼핏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이슈를 끌고 나가는 파워 엘리트들, 또 이제 공무원 집단, 또 이제 뭐 의회에 계신 분들께서 자기의 이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오로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만을 생각을 해서 경기 남부 고려하지 않고 인생의 명운을 걸고 뭐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정책도 짜고 또 그런 것들을 의회가 같이 다 포함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밀착을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핏 봤을 때는 막연한 것 같아도 사실 딱 되고 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 수십 년 되고 보니까 옛날에 중앙정부 일색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지역발전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로가 새로 하나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경기특별자치도만을 위한 별도의 특설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공으로 되시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입지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로 이제 뭐 이 비수도권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 동남임해공업지대가 담당했던 제조업의 중요한 기능들이 상당 부분 다
좀 더 이 북쪽 라인으로 올라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도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좋아지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 체계가 여러 가지로 또 개선이 되면서 뭐 일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은 훨씬 더 옛날보다는 GTX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고 있어서 공장을 하나 놓더라도 굳이 비수도권 쪽에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예컨대 지금 새만금에다가 올해만 거의 10조 원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경기 북부에서 공장이 이미 용지가 마련돼 있었다고 하면 서울에 가까운 입지 같은 거 감안했을 때 굳이 중국 사람들도 새만금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물론 새만금에 투자한 것도 그 자체로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경기 남부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사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업단지 하나 만들 때도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경기 남부보다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가 미래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반도체, 미래차, 뭐 고구마 화학이라든가 수많은 산업들 또 바이오 다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경기 남부의 땅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어디 할 거냐, 대한민국의 미래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경기 남부의 상당 부분은 또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에 지어진 낙후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10년, 20년, 30년대를 내다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떤 이 단지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기 북부가 굉장히 유력한 대안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 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리적, 그다음에 실제 산업적 측면에서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실제로 저희가 우리 이영선 교수님 토론회 이렇게 해보면 국회나 이제 이런 데서 경기 북부를 이렇게 산업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산업을 분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고향이 또 동두천이시고 여러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아주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플로어에서 그 몇 분 질문 받고 일괄적으로 저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좀 간결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주 시민 김종환입니다. 오늘 그 이정훈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그 설명 듣고 모든 그 우려와 염려가 전부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기 북부가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에서 발전하는데 경기 남부나 타 도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발상이 김동연 지사의 발상이 너무너무 탁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GNP 잠재 성장력을 올리는 그러한 우리 경기 북부 그 보고로서 이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 지금 지난 70년간 철저하게 경기 북부는 미개발됐습니다. 개발을 일체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이제 개발을 한다라면 분명히 우리 경기 북부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력을 이끄는 그러한 보고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설명에서 오늘 또 제 확신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그 위성 도시들이 또 서울 뭐 편입이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이성순 자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경원축이 남북을 잇는, 또 더욱이 우유로 핫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해서 우리가 그 시베리아 철도와 연장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양주가, 또 양주는 지금 경기 북부를 보면은 한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그러니까 경원축의 한 중심이 된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우리 이정훈 박사님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앞으로 보고서에 보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네. 오늘 좋은 발표 잘 듣고 모든 염려가 사라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그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 계시면 오늘 이것으로써 저희 그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양주시의 미래에 관한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금일 양주시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청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갓길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